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다룰 주제는요? 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지났는데요. 이 돌이켜보면 마치 꿈속을 헤맨 것처럼 비현실적인 시간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진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이 사건의 본질에서 한 발 비켜서서 잘 만든 드라마 한 편을 본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라마다. 네, 유병원 추적 드라마 몰입한 100일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예, 유병원 씨의 체포작전 정말로 많은 의원들이 동원됐고 네. 대통령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한편의 드라마다. 너무 허무하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허물을 넘어서서 허탈하다. 또 분노까지 느낀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 그러잖아요. 드라마 결말이 이상하면 방송사에 막 항의 전화하는 시청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결론을 맺었느냐. PD 잘라버려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PD 해고하라고 만약에 그게 연출이었다고 하면 시위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예. 이 죽은 사람 잡겠다고 온 나라를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만들어 놨는데 또 군사독재 시절도 아니고 수배범 한 명 잡겠다고 현상금 몇억 원 내고 걸고 반상회까지 열었는데 그래서 얻은 게 뭡니까? 사인도 밝힐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시신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드라마 본 사람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이 돌이켜보면 우리가 뭔가에 좀 홀린 것 같은 기분도 사실 드는데요. 예.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어쩌면 우리는 세 편의 비현실적인 드라마를 본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 한 편도 아니고 세 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를 보세요. 이 300명이 넘는 승객들이 구조해달라 이렇게 애타게 SOS를 쳤는데 아무도 제대로 된 응답해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비극도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모골이 송연할 정도로 비현실적이어서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더 비현실적이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아마 이런 드라마는 누가 써라 이렇게 해도 아마 못 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비극이 왜 일어났는지 제대로 묻고 따지고 또 책임자를 찾아내기도 전에 갑자기 진짜 드라마 한 편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다 아시다시피 유병원 미스터리 추적물입니다. 오대양 사건의 이단의 종교 지도자 각종 흥행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예. 이 금수원에 또 저항하는 신도들의 모습도 나오고 이 수배범 한 명 잡겠다고 해군 함정의 군인, 경찰까지 또 검사까지 무려 145만 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드라마를 진짜 쓴 건 언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언론이 이번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고 어떤 책임이 있는지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드라마를 각색하는 데 더 열을 올렸습니다. 예. 하나의 예만 제가 들어드리면은요. 종합편성 채널들이 하루 종일 사실 유병원 씨 얘기만 했는데요. 그중에 유병원의 여자들. 심지어는 유병원의 심리 감정이나 관상까지 보는 매체들도 있었어요. 예. 이게 무슨 세월호 참사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참 의문인데요. 진실 보도나 사실 보도를 얘기해왔던 언론의 모습치고는 참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고 책임자들은 그 뒤에 숨어서 드라마에 악발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왜 빨리 못 잡느냐 체근하고요. 그다음에 유병원이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전국 이곳저곳에 신출 규모를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스토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사실상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결론은 결국 아시다시피 죽은 사람 쫓은 거 이거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허탈한 결론인데 나머지 한 편은 그러면 또 어떤 얘기입니까? 이 유대균 판 사랑과 전쟁입니다. 앞서 김진웅 기자가 잠깐 말씀하셨듯이 멀쩡히 시신 두고 난리법석을 떤 경찰과 검찰이 수뇌부를 향해서 막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유대균 씨와 그 여자를 한 명 붙잡았잖아요. 이 유대균이 세월호 참사의 몸통이냐? 사실은 그것도 아니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아버지나 동생이 사실은 또 몸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 청기진 의원에서 좀 이렇게 나쁘게 표현하면은 용돈 받아 쓴 게 전부입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한 트위터 이용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균 씨 횡령 배임이 만약에 문제라면 지금 대기업 회장들 횡령 배임으로 다 구속되고 들어가 있는 건 뭐라고 설명할 거냐 그러면. 그 사람들과 어떤 관련을 지을 거냐. 세월호와 무슨 책임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냐.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갑자기 미모의 여성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언론이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느냐면요. 지금 유대균 검거 미모의 호위무사는 누구? 설마 연인관계? 호위무사 박아묵의 총망받던 얼짱무도인. 유대균 오피스텔 박모와 함께 이혼 소송 중에도 함께 도피. 이런 식이에요. 네, 확인되지 않은 선정적인 내용들. 무슨 두 사람이 연인관계고 무슨 내연관계인 것처럼 지금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결국은 세월호 참사의 진짜 실체, 진실 규명의 문제는 결국 사라지고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이전에 추적 드라마를 쓰던 언론이 지금에 와서는 추적 드라마 끝나고 나니까 다시 사람과 전쟁을 한 편 더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다가 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이라든지 어떤 수사 과정의 문제점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모습만 보면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회에서도 한편의 드라마를 쓰고 계시는데요. 이 새누리당 편 버티기 드라마입니다. 버티기 드라마. 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 한 번도 꺼낸 적 없는 보상 문제 꺼내들고 교통사고랑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수사권 못 주겠다 끝까지 버티다가 그럼 특검으로라도 가자. 그렇게 했더니 특검 추천권 야당한테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진상규명은커녕 국민들은 드라마 3편 보고 그냥 이번 일 끝나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현실을 드라마로 만드는 역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드라마 같은 현실 빨리 끝나면 좋겠습니다. 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의 행간이었습니다.